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의 빨강머리엔 3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퀸스에서 보낸 겨울. The original title is Life on a New Campus. 앤의 캠퍼스 생활이 기대가 되네요. 빨강머리엔 루시 모드 몽고메리 지음. Anne of Green Gables is written by 루시 모드 몽고메리. 준비되었나요? 앤 셜리! 네. 주말마다 집에 다녀오면서 앤의 향수병도 금세 사라졌다.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는 동안 에이번리 출신 학생들은 금요일마다 새로 개통한 철도에 올라 카모디로 갔다. 다이아나와 에이번리 아이들 몇몇이 친구들을 마중 나왔고 다들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에이번리까지 걸어갔다. 앤에게는 저 너머에서 반짝이는 에이번리 마을의 불빛을 보며 금빛으로 물든 상쾌한 가을 언덕을 걷는 금요일 저녁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길버트 블라이드는 거의 언제나 루비 길리스와 나란히 걸으며 루비의 책가방을 들어주었다. 루비는 아주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고 스스로도 어른이 다 되었다고 생각했다. 치마도 어머니가 허락하는 최대한으로 길게 입었고 시내에서는 머리를 올렸다가 집에 올 때는 풀었다. 눈은 크고 밝은 파란색에 얼굴빛은 환했으며 적당히 통통한 몸매도 보기 좋았다. 루비는 잘 웃고 명랑했으며 마음도 고왔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즐겼다. 그래도 루비는 길러트가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야. 제인이 앤에게 작게 속삭였다. 앤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에이버리 장학금을 준데도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마음은 없었다. 앤도 길버트 같은 친구가 있어서 같이 장난치고 책과 공부와 야망에 대해 이야기하면 얼마나 즐거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앤은 길버트에게 야망이 있는 걸 알았다. 하지만 루비 길레스는 야망에 보탬이 되는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길버트를 생각하는 앤의 마음에 어리석은 감상 같은 것은 없었다. 앤에게 남자아이들은 그저 좋은 동료, 그뿐이었다. 길버트와 친구로 지냈더라도 앤은 길버트에게 다른 친구가 몇 명이든 누구와 함께 걸어가든 상관없었을 것이다. 앤은 친구를 사귀는데 재주가 있어서 여자친구가 많았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있어도 우정에 대해 이야기를 원만히 다듬고 판단과 포용의 폭을 보다 넓히는데 좋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이 문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확실히 정리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길버트와 나란히 기차에서 내려 바스락거리는 들판을 지나고 고사리가 무성한 새끼를 따라 집까지 걸어간다면 눈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과 그 안에 담을 희망과 포부에 대해 다양하고 즐겁고 흥미진진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것뿐이었다. 길버트는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굳은 의지가 있는 똑똑한 젊은이였다. 루비 길리스는 제인 앤드루스에게 길버트 블라이더가 하는 소리를 절반도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말하는 게 꼭 뭔가에 골몰했을 때에 앤셜리와 똑같고 그럴 필요가 없을 때도 책이나 그런 쪽 이야기만 하니 아무 재미가 없다는 거였다. 대신 프랭크 스토클리는 훨씬 박력 있는데 외모는 길버트가 몇 곱들은 나아서 누가 더 좋은지 갈피를 못 잡겠다는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점차 자기처럼 사색을 즐기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야망이 큰 친구들과 작은 무리를 이루었다. 붉은 장미 같은 스텔라 메이너드와 꿈을 아는 소녀 프리실라 그랜트와도 금세 친해졌다. 프리실라는 창백하고 순수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장난기가 넘치는 친구였다. 반면 생기발랄한 검은 눈의 스텔라는 앤처럼 저 높은 곳의 무지개 같은 꿈과 몽상을 사랑하고 동경하는 아이였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자 에이번리 학생들은 금요일마다 집에 가는 것도 포기하고 학교에 남아 공부에 매진했다. 이즘 퀸즈의 학생들은 성적에서 각자 나름의 자기 자리가 정해졌고 갖가지 기준과 특징으로 무리가 갈렸으며 미묘하게 다른 개성들이 잘 어우러졌다. 학생들은 대체로 몇 가지 사실을 받아들였다. 금메달 후보는 사실상 길버트 블라이드와 앤 셜리, 루이스 윌슨 세 사람으로 좁혀졌고 에이버리 장학금 후보는 그보다는 확실치 않지만 여섯이 유력하다고 보았다. 수학 성적으로 가리는 동메달은 뚱뚱하고 웃기게 생긴
시골 출신 소년에게 돌아갈 거라고 했다. 소년은 이마가 울퉁불퉁했고 코트를 기어 입고 다녔다. 루비 길리스는 그의 학교에서 가장 예쁜 여학생이었고 2학년 중에서는 스텔라 메이너드가 최고 미인의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까다로운 눈으로 앤셜리의 손을 들어준 학생들도 몇 있었다. 에셀마르는 머리 손질을 가장 멋지게 하는 아이로 모두의 인정을 받았고 꿈이 먹고 변함없이 성실한 제이는 가정학 과목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조시파이조차 퀸스 학생들 중 가장 신랄한 독설가로 이름을 날렸다. 이렇게 스테이시 선생님의 옛 제자들은 더 넓은 학업의 장에서 각자의 자리를 다지고 있었다. 애는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했다. 길버트와는 에이버니 학교에서처럼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반에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어쩐 일인지 앤도 예전처럼 그 경쟁이 씁쓸하지 않았다. 이제 애는 길버트를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를 정정당당하게 이겼다는 뿌듯한 승리감을 원했다. 이기면 좋겠지만 이기지 못해도 견디기 힘들 거라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도 기회가 닿는 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애는 여유 시간이 생기면 너도밤나무집을 찾았고 대개 거기서 일요일 점심을 먹고 베리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다. 베리 할머니는 스스로를 인정하다시피 나이는 들었지만 검은 눈의 총기는 흐려지지 않았고 거침없는 입담도 전혀 누그러들지 않았다. 그러나 앤에게는 절대 심한 말을 하지 않았다. 앤은 여전히 이 깐깐한 노부인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었다. 앤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다른 여자애들은 볼 때마다 똑같아서 질리는데 말이야. 앤은 무지개처럼 여러 빛깔이 있고 그 색색마다 하나같이 예쁘다니까. 지금도 어렸을 때처럼 재미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는 스스로 사랑받게끔 행동해. 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좋아.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봄이 찾아왔다. 에이번니 애들에도 눈이 채 녹지 않은 메마른 땅 위로 메이플러가 분홍 꽃눈을 틔웠다. 숲속과 골짜기마다 초록 안개가 움텄다. 그러나 샬롯타운에 잔뜩 지친 퀸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오로지 시험 얘기뿐이었다. 학기가 거의 끝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나. 지난 가을은 그렇게 길게 느껴지더니 겨울은 수업 조금 들으니 그냥 끝났어. 어느새 다음 주가 시험이야. 얘들아, 가끔씩 시험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저기 밤나무 가지에 움트는 꽃눈이랑 거리 끝에 피어오르는 푸른 안개를 보면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애니 말했다. 하지만 애네 하숙집에 들른 제인과 루비, 조씨는 생각이 달랐다. 그 아이들에게는 다가오는 시험이 언제나 매우 중요했고 밤나무 꽃눈이나 5월의 아지랑이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시험에 떨어질 걱정이 없는 애니야 잠깐이나마 시험 생각을 뒤로 미뤄도 괜찮지만 자신들처럼 미래가 온통 그 시험에 걸려있다고 믿는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달관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가 없었다. 2주 동안 3kg도 더 빠졌어. 걱정 말라고 해도 소용없어. 난 계속 걱정할 거야. 걱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 적어도 뭔가를 하는 것 같거든. 겨울 내내 학교 다니느라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자격증을 못 따면 정말 끔찍할 거야. 제인이 한숨을 쉬었다. 난 상관없어. 올해 합격 못하면 내년에 다시 다니면 되니까. 우리 아빠가 그 정도 능력은 있거든. 앤, 프랭크 스토클리가 그러는데 트레메인 교수님이 길버트 블라이드는 확실히 금메달을 딸 거고 에밀리 클레이가 에이버리 장학금을 받을 것 같다고 하셨대. 조씨, 내일이 되면 내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지 모르겠어. 하지만 솔직히 지금은 초록지붕집 아래 골짜기에 제비꽃이 피어서 세상이 자줏빛으로 물들고 연인의 오솔길에 고사리들이 고개를 내밀며 피어오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에이버리 장학금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난 최선을 다했고 경쟁하는 기쁨이 뭔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거든. 노력해서 이기는 것 못지않게 노력했지만 실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얘들아, 시험 얘기는 그만하자. 저 집들 위에 연두빛으로 물든 하늘을 보면서 에이번니의 진 자줏빛 너도밤나무 위로 펼쳐진 하늘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봐. 애니 웃었다. 졸업식 때 뭘 입을 거니 제인? 루비가 현실적인 문제를 물었다. 제인과 조씨가 곧장 대답하면서 화제는 옷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애는 창틀에 발꿈치를 괴고 맞잡은 손 위에 부드러운 뺨을 누인 채
꿈이 가득한 눈으로 도시의 지붕과 첨탑 너머 눈부시게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보았다. 그러면서 젊음 특유의 낙천성으로 짜인 황금빛 실로 미래의 꿈들을 엮었다. 다가올 날들에 펼쳐질 장밋빛 가능성은 모두 앤의 것이었다. 해마다 희망이라는 장미가 피어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화관을 엮을 터였다. 잘 들었나요? 앤이 미래의 꿈들을 엮고 있네요. 해마다 희망이라는 장미가 피어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화관을 엮고 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